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낭이식법과 다이렉트 모발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게 혹시 시술 후에 머리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채취하는 부위의 이제 머리카락은 그 DHT라고 하는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기 때문에 그 옮겨진 후에 생착된 후에는 전혀 뭐 빠질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발 이식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탈모가 이제 막 시작된 경우에 그리고 뭐 2, 3개월 전 혹은 5, 6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이 현저하게 다를 정도로 급하게 진행되는 초기 탈모인 경우에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신고 나면 뒤쪽으로 또 탈모가 진행됐을 때 그 미용상으로 조금 그 보기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모발 이식의 수술의 어떤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점은 본인이 그 탈모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그 활동이 그 지장을 받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식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본인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때가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 자신의 혈액을 이용한 탈모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PRP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의 혈액에서 그 혈소판을 이제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 치료 혹은 모발 이식에 같이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혈소판에는 이제 그 조혈모세포 혹은 여러 가지 줄기세포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발의 생작뿐만이 아니라 뭐 상처를 아물게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발 이식 외에 다른 미용 분야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모발 이식을 할 때 채취한 모발을 그 PRP 용액에 이제 담그어서 이식을 함으로써 그 생착률이 20% 내지 30%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발 이식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고 저희가 수술 전에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인데, 일단 옮겨진 머리카락은 그 생착이 된 후에 한 달을 전후해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집니다. 휴지기 탈모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이클에서 이제 휴지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 옮겨진 자리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옮겨진 머리카락의 한 85%가 빠지고 그 기간은 한 3개월 내지 4개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5,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때문에 미용적인 어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1년 내지 1년 반에 걸쳐서 이식된 모발이 이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 수술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관찰하시면 좋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한 치료든 하루아침에 나아지기보다는 꾸준한 치료와 기다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께서 앞서 눈썹에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말을 잠깐 하셨어요. 최근에는 뭐 눈썹민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눈썹을 이렇게 그렸다면 눈썹이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요즘 트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눈썹도 이식이 가능한 것인지, 특정 부위 모발 이식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모발 이식에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이제 있으면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남성들의 이제 탈모 환자의 주로 시행되던 것이,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 이제 이마가 좀 넓은 분들이 많습니다. 각지고 넓어 보이는 그런 이마를 가지신 분들, 또 이제 올림머리를 이제 못 하시죠. 그런 경우에 그 아주 계란형의 아주 작은 이쁜 이마를 만들 수 있고, 얼굴의 크기도 작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헤어라인, 여성들의 헤어라인 성형술부터 눈썹 혹은 속눈썹, 그죠? 그리고 남자들의 수염,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이건 뭐 많이 알려지진 않고 잘 그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 동양인의 한 10%에서 나타나는 그 치모 부위의 무모증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똑같은 모발 이식을 하게 됨으로써 아주 좋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분적으로 원하는 부위에 치료가 가능하니까 보다 더 만족도나 그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술 후에 치료된 모습 우리가 좀 화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물요법,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을 이용한 약물요법을 하고 한 3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아주 뛰어난 치료 효과를 이제 보이신 분인데요. 치료 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가늘고 힘이 없고 두피가 드러난 상태의 머리에서 아주 굵고 윤기 있고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이분의 경우에는 약 50대 후반이신데 그야말로 광범위한 탈모가 진행된 분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하기가 어려웠고 주로 이제 가발을 많이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모발 이식의 그 양이 많아지고 또 약물요법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가 이제 가장 젊은 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소위 이제 M자형 탈모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입니다. 한 번의 이식 수술 후에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좋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탈모 부위 이외의 이제 모발 이식의 경우인데 눈썹 이식을 할 경우에 아주 자연스럽고 풍성한 눈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탈모 치료 후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탈모가 진행되기 이전에 예방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탈모 예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탈모는 유전이 주 원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원인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그리고 여러 가지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를 피하고 특히 흡연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고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탈모를 그나마 늦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탈모의 어떤 기미가 조금 보인다면 바로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시간에는 탈모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많은 분들이 아마 탈모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탈모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고 의학적인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원인이라든지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다 밝혀졌죠. 따라서 탈모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검증이 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이나 홈쇼핑에 또 과장 광고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탈모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탈모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그에 따른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의 말씀 중에 이제 탈모는 더 이상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이근직 원장님을 모시고 탈모의 예방법, 치료,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액의 흐름이나 호르몬의 변화를 초래해서 모발 건강의 적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만 탈모 관리도 잘 이루어지는 만큼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피하고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스트레스 관리 이외에도 탈모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